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스르륵 힘이 빠지는 느낌.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바닥이 내 발 같지 않고 남의 발 같은 느낌. 발끝이 작고 바닥에 골려서 깜짝 놀라신 적?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어르신들,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 걱정할까봐 꾹 참으시거나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시다가 아주 소중한 치료 시간을 놓치곤 하십니다. 오늘 100세 가이드가 들고 온 주제는 다리가 보내는 혈관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시는 것,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제가 차근차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신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뇌경색, 뇌졸중하면 이런 장면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갑자기 얼굴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이 갑자기 안 올라가거나.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증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증상들은 사실 뇌혈관이 이미 크게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른 다음에 연기가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하지만 불이 붙기 훨씬 전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초기 경고 신호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이게 참 신기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수돗물 압력이 떨어지면 어느 층에서 물이 먼저 안 나올까요? 당연히 꼭대기층이죠. 아래층은 멀쩡하게 잘 나오는데 15층, 20층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물이 졸졸졸 결국 안 나옵니다. 수압이 부족하니까 가장 멀리, 가장 높이 올려보내야 하는 곳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이 바로 그 펌프거든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위로 올려보내야 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혈관이 조금이라도 좁아지거나 피가 끈적해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몸 전체에서 가장 먼저 SOS 신호를 보내는 곳이 다리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교차신경이라는 아주 정교한 회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담당합니다. 전화 케이블이 X자로 교차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다리에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리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균형 잡기, 방향 전환, 속도 조절, 발목 힘 조절, 발바닥 감각 인식까지 수십 가지 신호를 동시에 뇌와 주고받고 있는 아주 정밀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뇌혈관에 아주 미세한 변화만 생겨도 다리가 가장 먼저 눈치채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마치 광산 안에서 독가스를 먼저 감지하는 카나리아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는 다리의 경고 신호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혹시 나한테도 이런 증상이 있었나? 가만히 돌아봐 주세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마치 전기 코드를 갑자기 뽑은 것처럼 한쪽 다리에만 힘이 쭉 빠지는 증상입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서 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근력 저하에는 특징이 있어요.
양쪽 다리가 함께 서서히 조금씩 힘이 빠집니다. 오늘보다 한 달 뒤에 조금 더 약해지고 또 한 달 뒤에 조금 더 약해지는 식으로요. 그런데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힘 빠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갑자기입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에만 나타납니다. TV 보다가, 화장실 다녀오다가, 계단 내려오다가, 아무 예고도 없이 한쪽 다리가 스르륵 풀리면서 휘청거리는 거예요. 마치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잠깐 그러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발이 저렸나 보다.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것이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한쪽에만 갑자기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마치 두꺼운 가죽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어르신들, 맨발로 방바닥을 딛는 느낌 아시죠? 차갑고 딱딱하고 발바닥이 바닥을 생생하게 느끼는 그 감각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맨발인데도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발바닥이 무디어요. 소미불 위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히 내 발인데 마치 남의 발 같은 이상한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것도 단순히 발이 저린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쉬운 증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당뇨 때문인가, 허리 때문인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당뇨나 허리 디스크로도 발 감각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와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감각 둔화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면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면 증상이 달라집니다. 누웠다가 앉으면 좀 낫거나 걷다 보면 풀리거나 하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감각 둔화는 자세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한쪽 다리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둔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봐도 느낌이 약하거나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감각 변화가 한쪽 다리에 갑자기 생겼다면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걸을 때 한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끌리는 보행 변화 증상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새 신발을 사셨는데 한쪽 앞부분만 유난히 빨리 닳아있던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평지를 걸어가는데 발끝이 자꾸 걸려서 깜짝깜짝 놀라신 적은요?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발꿈치가 먼저 닿고 발 전체로 무게가 옮겨지면서 마지막에 발끝으로 차고 나가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뇌에서 이 발목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끝이 바닥에 질질 끌리면서 걷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조카수라고 하는데 발이 아래로 처진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보면 걸음걸이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한쪽 발을 약간 끌면서 걷거나 발을 높이 들어 올려서 걷는 보상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단순히 무릎이 나빠서, 고관절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리고 한쪽에만 이런 보행 변화가 생겼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문턱이나 계단에서 자꾸 걸려 넘어질 뻔하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소나기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마비 증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점심을 드시고 나서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저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좀 걱정이 되셨는데 20분쯤 누워 쉬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다시 괜찮아졌네? 오늘 무리를 했나다. 쉬니까 낫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지금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니 뇌경색이라고도 합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잠깐 막혔다가 뚫린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행히 잠깐 그러다 말았으니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미니 뇌경색 이후 48시간에서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안이 가장 위험한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장입니다. 예고장이에요. 혈관이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걸 몸이 알려주는 마지막 신호인 겁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 증상이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나셨다면 그날 안으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스르륵 빠지는 느낌. 둘째, 한쪽 발바닥이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셋째, 한쪽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거나 걸음걸이가 갑자기 달라지는 변화. 넷째, 다리 마비나 힘 빠짐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 이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 있으시다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혈관이 좁아지고 왜 피가 막히게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혈관은 처음에는 탱탱하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새 고무 호스처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쪽 벽에 기름때와 찌꺼기가 끼면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 안쪽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어서 물이 졸졸 흐르게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지나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끈적끈적해진 피가 흐르다가 좁은 곳에서 걸려버리면 그게 바로 혈전이 되고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 안의 수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항상 강한 압력을 받는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당뇨입니다. 혈액 속 포도당이 많으면 혈관벽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마치 설탕물에 쇠파이프를 담가두면 녹이 쓰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피 속에 기름기,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끼어서 혈관을 좁아지게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다리의 경고 신호에 더욱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매일 아침 딱 3분만 투자하는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장비 없이 집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맨손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신 채로 팔짱을 끼고 손을 쓰지 않고 일어서 보세요. 이때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느껴보시는 겁니다.
한쪽만 유독 힘이 없다거나 한쪽 다리가 버텨주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눈 감고 30초 서기입니다. 양발을 붙이고 일직선으로 서서 눈을 감고 30초 동안 중심을 잡아보세요. 건강한 분이라면 30초 정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자꾸 기울거나 10초도 못 버티고 휘청거리신다면 뇌의 균형 센서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매일 아침 세수하신 다음에 딱 3분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달라진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평소 생활 습관에서 챙기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세요. 피가 끈적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분 부족입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잘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세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심장으로 피를 올려보내는 것을 도와주거든요. 하루 20분에서 30분,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 꾸준히 걸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앉아 계실 때는 틈틈이 발목을 돌려주세요. TV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시면 하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는 겉으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위험인자라고도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검사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식사에서도 신경 쓰실 부분이 있습니다. 짠 음식은 가능하면 줄여주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부담이 커집니다. 국물을 드실 때 특히 주의하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피를 맑게 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도 챙겨 드세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식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뇌혈관이 위험해지면 얼굴보다 다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심장에서 멀고 가장 정밀한 신호를 주고받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4가지 경고 신호. 첫째,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증상. 둘째, 발바닥 감각이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해지는 증상. 셋째, 한쪽 발끝이 바닥에 걸리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변화. 넷째, 마비나 힘 빠짐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 매일 아침 3분 자가 체프. 하루 충분한 수분 섭취. 꾸준한 걷기 운동.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이것만 지켜주셔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귀합니다. 이제 아셨으니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병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본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일상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의학 상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입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체질과 기저질환, 복용 중이신 약물에 따라 증상이나 위험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이 단 한 번이라도 느껴지셨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르신들,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를 지키려는 몸의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소중한 분들 곁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친구분들, 형제분들, 그리고 멀리 사는 자녀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활기차고 품격 있는 100세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